과도하게 정부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있습니다. 묻지마 공급이 능사가 아닙니다. 스물다섯 번째 대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안에 서울에만 32만 가구의 아파트,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신도시를 3개 정도 합쳐놓은 정도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현실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대정부 질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그 말이 곧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소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에요. 글쎄요, 웃음소리는 나왔지만 대화가 주고받는 건 화기애애할 수는 없어서요. 소정석장. 실제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이건 취임 초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와서 공급주택은 너무 늦어도 더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타이밍에서 보면 늦은 것이 맞죠. 그동안에도 어쨌든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급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공급대책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부분이 지난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상당한 이제 공급을 하는 쪽으로 기존의 흐름과 다른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맞죠,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현재의 이 부동산 이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짧게 아무리 짧다고 해도 3년 이상 걸리고 좀 길게 보면은 5년 이상 걸려야 실제적으로 아파트든 주택이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집권 초에부터 이 공급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 했다면은 지금쯤 어느 정도 그게 맞아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그 어떤 가구 수의 세대 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판단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 공급 문제는 제껴놨다가 지금 이제 공급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압도적 공급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이렇게 이 보도자료 내면서 이렇게 가치형용사 쓴 거 보셨어요? 압도적 공급 이런 표현. 가치형용사라는 건 주관적 표현을 담아서 썼단 말씀이죠. 근데 그리고 역대급 공급이긴 해요. 지금 분당 신도시 3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공급은 충분하다고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이 왜 표변했는지는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박원순 전 시장 10년 이 정부가 집권한 4년 동안 역대급 공급 틀어막기를 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이 부분은 그 국민들이 좀 납득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지적하는 거 다 딴 얘기 하셨지만 저희 이제 이 공공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직접 쥐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저희 탄핵 갖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서울시장이나 보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될 경우를 계산해서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 단체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벌써 정치적 해석들도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좀 취임 초반에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잘 쓰여진 보고서 같이 완벽하게 내용을 넣으셨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대로 공급된다면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 교수님, 오늘 야당의 김연아 전 의원은 좀 다른 시각을 내놔서 실제로 이 공급이 다 된다면 지금 인구 축소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기점에 접어들기 때문에 서울 말고 수도권 말고 지방부터는 오히려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대부분 다 중심가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 지금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예전에 집을 많이 짓는데 이게 뭐 시골이든 아니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구매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중심가에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어찌 보면 저런 우려들을 좀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이 아까 그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게 뭐 집값이 뛸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주도하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에 주택 공급이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이익이 갔다고 하면 공공기관의 주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효과를 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이따가도 김현미 장관의 목소리도 전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번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지금 그 주택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첫삽을 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처럼 완전하게 그냥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가 아니면 소유주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주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시작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부터 이렇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뭐 옳지 못하다라는 여당 지적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오고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16년에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소 3년에서 5, 6년 더 걸릴 수 있어요. 부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소극장.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 공급 대책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세값 급등세나 당장 집값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쉽지 않겠죠. 일단 뭐 정책이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더구나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 인허가에서부터 부지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데까지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하여튼 3년, 4년, 좀 길게 잡으면 5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이게 뭐 옆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 부분 이미 오른 그런 상황이고 주변 지역까지 다 풍선 효과로 통해서 전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잡히기가 쉽지 않고 공급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부분들 통해서 물량이 조금 갖고 있는 기존의 물량이 나오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길게 본다면 결국은 수도권으로서의 그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 수도권에 버금갈 수 있는 핵심 이 지역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모두가 다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사실 한두 개의 정책을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 정부 최고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불리는 2사 부동산 대책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